리포트. 네, 안녕하세요. 동포온 주간동포 리포트의 양효걸 기자입니다. 염규현입니다. 네. 아니 저희가 제가 이게 달력을 오늘 넘겨보니까 네. 저희가 이 첫 방송을 한 지 네. 3개월이 넘었더라고요. 3개월. 100일 정도 지난 셈입니다 지금. 그 김선태 주무관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채널 개설한 지 엊그제 같은데. 네. 예, 저희도 그분은 진짜 이틀 만에 올라간 분이고. 그렇죠. 네. 저희도 3개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네. 저희 첫 방송이 12월 10일 작년에 했었는데 사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네. 뭐 재외동포 분들 뭐 많이 계시니까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정말 우리가 모르는 정말 다양한 나라의 속속들이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신 자랑스러운 분들이 많았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해외 나가 계신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굉장한 활약들을 또 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또 앞으로 이제 주간동포 리포트 하면서 이런 분들 또 자주 또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또 재외동포청이 또 이런 재외동포분들 지원하는 것도 좀 많이 소개해드리고 하면서 좀 어떻게 새로운 3월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있으면 네. 이참에 한번 누르시고 계속해서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네. 대한민국 국민들만 3번 태어난다고 합니다. 야, 어떻게? 첫 번째, 1월 1일 설날 한번 태어나고 네, 그렇죠. 네. 두 번째, 음력 설에 한번 새로 태어나고 네네네. 그래도 안 되는 분들은 네. 3월 새학기 때 한번 태어난다. 네. 그래서 새 마음가짐으로 네. 오늘 3월 둘째 주 주간동포 리포트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의 정책들 하나씩 소개해드리는 동포청 브리핑룸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알찬 뉴스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이죠. 네, 재외동포의 의미와 가치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다라는 네, 이게 올해 초등학교 6학년 네. 교과서부터 실린다고 하는데요. 네네. 한번 이미지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보면은 재외동포와 함께 통일로 걸어요 하면서 현재 700만 재외동포의 현황들도 소개하고 재외동포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가르쳐주는 내용이 담겨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또 조기 교육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동포온 그 채널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긴 하지만 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렇게 재외동포는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재외동포가 해당하는 그룹은 어떤 그룹인가 이런 것들을 또 배우면서 또 이제 재외동포의 의미도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생률이나 인구 문제가 또 하나의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이전에 이제 다문화 교육은 사실 있었어요. 네. 다문화 가정 늘면서. 근데 정작 우리 재외동포, 우리 한 민족인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은 조금 늦게 시작된 게 아닌가 싶은데. 도덕 국정교과서에 실리는데 네. 과연 이제 염기현 기자 도덕적인 사람인지 문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주시죠. 네, 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다음 중 재외동포가 아닌 것은? 아닌 것은. 자 1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사는 사람. 재외동포 맞습니다. 2번 외국 국적인데 과거 우리나라 국적을 가졌던 사람. 외국 국적인데 과거. 우리나라 국적을 가졌던 사람.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자 이민간분들이잖아요. 이민간분들. 3번 외국 국적인데 과거 한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의 후손. 자, 이 중에 재외동포는 제가 초등학교를 좀 잘못 이래서 교육이 필요한 초등학교 거구나. 교과서에 실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막연히는 아는데 막상 이렇게 들어오니까 맞습니다. 좀 헷갈려요. 저도 이게 문제를 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의미를 되새겼는데 정답이 어떻게 됩니까? 정답은 1, 2, 3번 모두 재외동포가 되겠습니다. 다 우리 동포분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국적을 바꾸셨거나 네. 혹은 선대가 우리 국적이었어도 네. 다 우리 재외동포다. 이건 관련된 뉴스 또 이따가 또 나옵니다. 네, 그래서 네. 또 이 재외동포청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걸 이제 교과서에 실는 것뿐만 아니라 초중고를 찾아가서 이제 재외동포 교육도 이제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교육 내용도 많이 확산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죠. 네. 자, 국내 청년 33명 12개국의 해외 동포 기업으로 파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반대네요. 네. 우리가 그동안 소개해드린 소식들은 네. 재외동포 청년들을 국내 취업 알선하고 교육하고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런 인턴십이 이거 완전 있었죠. 반대인 거죠. 네, 이거는 이제 국내 청년들이 이제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이제 한상 기업들, 한상 기업들의 인턴으로 해서 체험을 한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재외동포 분들이 야,
너 나랑 일 좀 하자. 그렇죠. 이런 느낌이네 지금. 그렇죠. 국내 청년이 6개월 동안 이제 해외 동포 기업에서 실제 업무를 경험하면서 이제 글로벌 실무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 아니 이거는 정말 너무 좋은 정책 같은 게 네.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도 10년 전쯤에도 사실 청년 일자리 부족이 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맞습니다. 해외 일자리 개척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네. 막상 또 아무 기반 없이 해외 나가면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왜냐하면은 일단 이 청년들이 국내에서만 교육을 받다가 해외에서 실무를 배울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해외 실무를 배우고 해외에서 정착해도 좋은 거고. 해외 실무 배우고 국내에 와서 취업을 해도 좋은 그렇죠. 겁니다. 혹시 그래서 저도 갈 수 있는 사업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네. 네. 만 34세 이하. 중년에 대한 지원도 좀 해주시기를. 농담이고요. 네. 자,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네. 자, 고려인 역사박물관 우즈베키스탄 건립 추진입니다. 자, 고려인의 역사를 사실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중앙아시아의 어떤 역사를 아픈 볼 때. 역사죠. 네, 아픈 이게. 역사고 또 강제 이주 정책이나 네.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국제 정세의 피해자일 수도 있는 그런 맞습니다. 질곡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역사가 고스란히 좀 기록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 역사를 이제 기록하는 이유는 후대, 그다음에 이제 후손들이 이런 역사들을 정확하게 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 고려인 역사박물관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설립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에 완공되는 거네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2월 27일이죠. 지금 사진에 보시는 내용인데요.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역사박물관 어떻게 좀 건립할지에 대한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청취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네. 이런 2027년이 굉장히 뜻깊은 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강제 이주 90년이 되는 90주년. 네, 9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런 또 아픔의 역사를 다시 또 잘 고스란히 잘 보존해서 후대에 또 기억을 남기는 그 의미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내년에 꼭 기회가 되면은 좀 이런 소식들 널리 알려져서 또 아무래도 이런 박물관을 통해서 또 이런 어떻게 보면 고국의 뿌리를 알게 되면 또 우리 재해동포의 결속력이 더 강해질 수 있는 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잘 정착돼서 좀 이렇게 활성화되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이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어갈게요. 네. 자, 사할린 동포 1세 사망해도 배우자와 2세는 영주 귀국 가능이라는 소식이죠. 이거 아까 제가 풀었던 퀴즈 3번 문제랑 비슷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이렇게 사할린에 이주한 사할린 동포가 본인은 사망하더라도 그 배우자라든지 자녀, 그다음에 자녀의 배우자 등 사망 당시 가족이 대한민국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네. 사실은 사할린으로 간 게 본인 의지로 간 건 아니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국가적인 아픔 속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늦게나마 또 대한민국이 또 이렇게 훌륭하게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 또 그 네. 후손들을 또 국내로 이렇게 모셔오는 좀 그런 뜻깊은 사업이 아닌가 근데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역사의 질곡 과정에서 질곡에서 어쨌든 피해를 입은 분들이고 이분들은 이제 동포로서 대한민국이 품는 그런 이제 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개정안이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9월 11일부터 이제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올해 9월부터는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동포가 귀국하는 모습 중에서도 이 후손들까지 귀국하는 모습 함께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네, 공모전 소식이죠. 재외선거 참여 경험, 나의 선거 이야기 공모전입니다. 요거는 제가 두 가지 좀 의미를 짚어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는 선거에 대한 어떤 홍보 성격이 홍보. 있는 거다. 이게 사실 공모전도 중요한데 네. 공모전 하면서 재외동포 선거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네. 그래서 사실은 공모만 하지 마시고 재외동포 선거라는 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아시면 좋겠고. 맞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상금 500만 원.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중요한 포인트긴 이거 한데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사실은 이제 재외 선거 대상 재외 국민이 한 24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투표 참여 인원이 상당히 좀 저조하다고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겠죠. 네, 물리적으로 이동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또 생업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게 재외국민분들이 특별한 또 일을 가지고 수행하기 위해서 나간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거일에 또 투표율을 못 맞추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해서 저조한데 나의 선거 이야기를 좀 이렇게 SNS를 통해서 공유하면서 좀 멀더라도 조금 시간을 들여서라도 꼭 투표를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어떤 생각을 좀 불러일으키는 공모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눈에 띄는 점이 지원 자격이 재외동포면
없습니다. 이것도 청년만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 장르 파괴입니다. 장르 파괴. 글, 영상, 이미지 다 됩니다. 심지어 셀카 하나 보내도 되긴 되는 거죠. 네. 근데 또 그러면서도 이렇게 문턱을 낮춘 것 같지만 또 상금이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래서 기왕이면 또 좋은 컨텐츠로 공모해 보시는 게 근데 이게 어떨까? 뭐 좋은 얘기만 쓰는 건 또 아닙니다. 맞아요. 이게 또 재외선거 참여 과정에서 어떤 불편했던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 제도 개선 제한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이렇게 표출을 해주시면은 이것도 좋은 또 선거제도를 만드는데 또 활용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1등 대상에게는 상금 500만 원, 그다음에 공감 스토리상 무려 100명에게 상금 5만 원. 네. 요거는 사실은 네 글자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글자. 몰아주기. 몰아주기. 몰아주기 공모전이다. 대상이니까. 이건 무조건 대상 노려야 됩니다. 네, 총상금 기왕 낼 거면 네. 열심히 해서 대상 노리고 네. 이게 참 제가 재외동포면 해봤을 텐데 네.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공모전 많은 응모 부탁드리고 지원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자, 지원 기간은 3월 말일까지입니다. 3월 말일까지. 네, 지금 계속 접수를 받고 있죠. 아직 한참 남았어요. 네, 네. 네, 이번 달 말일까지 꼭 지원해서 재외동포청 공식 SNS에 업로드가 됩니다. 네, 재미있는 컨텐츠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이제 소개를 또 해드릴게요. 네네. 대상작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이거 가능하다면 저희가 대상 수상자분 인터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좋은데 네. 일단은 뭐 하면 대박이죠. 난처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500만 원 어디에 쓰실 거냐 이런 네. 얘기는 안 할 테니까. 네. 하여튼 그런 스토리 저희도 좀 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동포청 브리핑룸 살펴봤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낯선 땅을 내 무대로 바꾸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가는 재외동포분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피플 스토리죠. 긴 세월입니다. 44년이라는 세월 동안 미국 땅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글의 씨앗을 심고 동화 구연을 통해 한국인의 뿌리를 일깨워준 분입니다. 롱아일랜드 한국학교 고은자 교장 선생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간단한 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 롱알랜드에서 우리 아이들의 뿌리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롱알랜드 한국학교 교장 고은자입니다. 전 세계 재외동포 여러분께 우리 아이들이 한글로 꿈을 펼치는 뜻깊은 현장을 소개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올해가 제가 듣기로는 개교 44주년을 맞이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롱아일랜드 한국학교 아마 생소하신 또 청취자 구독자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떤 학교인지 그동안 한인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오셨는지 학교에 대한 소개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롱알랜드 한국학교는 1982년 2월 우리 차세대들에게 한글과 한국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거대한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한국인이라는 소중한 뿌리를 잊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고향 같은 역할을 해오고 있는 뉴욕에서 유일한 롱아일랜드 한국학교입니다. 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또 이 롱아일랜드 한국학교 하면은 또 가장 먼저 떠오르는 행사가 바로 미국 동북부 한국어 동화구연 대회인데요. 이게 올해로 무려 한 40주년을 맞이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이 호박을 달여 먹여요. 호랑이가 눈을 푹 방을 들어섰어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기처럼 개구리는 펑 울었어요. 나는 이제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 사자야. 그때 어디선가 낯선 소리가 들어왔어요. 1986년부터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 대회를 또 이어오셨는데 이런 또 소회가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1986년에 처음 시작된 이 대회는 아이들이 한글 동화를 직접 배우고 무대 위에서 표현하며 모국어 아름다움을 몸소 체험하는 장입니다. 40년이란 시간은 우리 동포 사회가 아이들이 뿌리를 지키기 위해 마음을 모아
일권인 기저귀의 등불과도 같습니다. 올해는 40주년을 기념해 특별 영상 공모전도 준비하여 더욱 풍성한 축제를 열 계획입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동화구연대회가 이렇게 쭉 이어오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동화를 좀 하는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떤 전래 동화입니까? 어떤 한국의 어떤 동화인가요? 그 전래 동화 플러스 창작 동화에서 콤비가 되더라고요. 많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저희가 그 선을 그어놓고 대상자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 눈높이에 맞춰서 그 구현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제 심사 기준 같은 거는 뭐 이해와 육창성이라든가 태도와 발음을 보고 그 시간을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동화대회를 주최하고 있죠. 또 최근에는 이제 뭐 K-팝 데몬 헌터스라든지 이제 K-팝 한류 영향 때문에 이제 한국어 위상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좀 격세지감이나 뭐 소위 이제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좀 자부심도 생기셨을 법한데 좀 그런 일화나 좀 큰 변화 어떤 거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보다 아이들이 한글 구사 수준이 눈에 띄게 높아졌고 무엇보다 한글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당당해졌습니다. 최근 미국 내 한글 수강생이 급증하는 등 위상이 높아지는 덕분에 이제 아이들에게 한글은 억지로 배우는 숙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나의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한국인임을 자랑스러워하며 능동적으로 배우는 모습이 가장 큰 변화로 있습니다. 네. 아니, 교장 선생님, 제가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이게 올해 또 해오신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또 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뉴욕 한인 청소년 합창단도 또 이끌고 계시다고, 그리고 이게 백악관 초청으로 또 백악관에서도 공연했다고 들었는데, 이 동화도 그렇고,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선율을 이용한 이런 합창도 그렇고, 이런 걸 통해서 또 한글을 널리 알리시는 또 이유가 또 있을까요? 제 소견은 음악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마음과 마음을 잇는 가장 따뜻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처럼 큰 무대에서 정말 우리가 작년 2024년도에 추석에 백악관에 초청을 받아서 다녀왔는데요. 백악관처럼 큰 무대에서 우리 노래를 부르며 아이들은 말로 다 표현 못할 벅찬 감동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에 실린 기사를 한 소절씩 익히다 보면 어느새 한글이 아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 백악관에서 공연을 할 때는 좀 어떤 곡으로 공연을 좀 하셨나요? 바이든 대통령 때 간 적이 있었는데 아리랑 부르고 고향의 밤 부르고 그쪽에서 원하는 그 제목이 있어요. 한국 컬처를 특이하게 요청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고 뭐 여러 기관들이 다 다른데 이번에 그 백악관에서는 아리랑과 고향의 봄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대회나 합창단 하고 나면 아이들 좀 반응이 어떤가요? 정말 그 말 그대로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들이 저절로 되는 거죠. 내가 2세, 3세 그 정체성을, 뿌리 깊은 정체성을 더 찾아 나아가요, 깊이. 그런 희열을 느끼는 아이들을 제가 계속 보면서 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노래로 배우면 모든 언어가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오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아이들도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좀 익히도록 아마 의도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막상 저도 이제 친구가 지금 미국에 이민을 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태어난 자녀가 또 이중 언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영어가 이제 네이티브로 이제 쓰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또 한국어가 물론 이제 모국어지만 또 낯설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럴 때 어떻게 좀 흥미를 돋구고 이렇게 어떻게 좀 리드를 하셨는지 좀 교장님만의 어떤 비법, 뭐 꿀팁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네, 저만의 꿀팁이 있다면 저는 아이들이 한글을 공부가 아닌 이야기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여지껏 이끌어왔습니다. 동화구연처럼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접근하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언어에 몰입하게 되고 발표를 통해 큰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하루에 짧은 시간이라도 한글 책을 읽어주며 정서적 유대감을 쌓아주신다면 더욱 즐겁게 적응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제 40주년 동아구연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리고 이 계획과 함께 혹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재외동포분들이나 다른 분들께 학부모님께 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신의 뿌리가 어디인지 정확히 아는 아이들만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남들과 차별화되는 자신만의 강력한 무기를 갖게 하는 힘입니다.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아이가 미래를 주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4월 4일 열리는 제40회 미 동북부 한국어 동아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감동적인 무대가 될 것을 저는 지금도 확실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한글로 꿈을 꾸고 그 꿈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든든한 다리가 되겠습니다. 어디에 살든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 한글의 뿌리가 깊게 내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정성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하여튼 제가 이게 어떤 일을 해보면 정말 한 가지 분야를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얼마나 대단하고 존경스러운지를 맞습니다. 느끼게 되는데 정말 이렇게 아이들에게 한글과 또 꿈을 심어주는 역할을 해주시면서 버팀목이 되시는 또 훌륭하신 우리 교장 선생님 오늘 만나 뵀습니다. 네, 맞습니다. 40년 넘게 이제 이어져 온 롱아일랜드 한국학교. 이제 어떤 이런 발걸음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네, 고은자 선생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감사합니다. 동아구연대회 성공적으로 마치면 또 저희가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세계의 주요 소식들 빠르게 정리해보는 시간 글로벌 헤드라인 3입니다. 네. 오늘도 이제 주요 소식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한번 볼까요? 네, 좀 무거운 소식입니다. 네. UAE 등 중동 7개국 위기가 고조되고 있죠. 철수 권고 발령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많이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이 이란 공습에 나섰고요. 이란이 또 반격을 하면서 네. 이란이 단순히 미국에 대해서만 반격한 것이 아니라 미군 기지가 소재한 주변 중동 국가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면서 전선이 확대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어떻게 보면 공격의 이제 그 강도를 올리고 있고 특히 중동에서는 이제 전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철수해야 된다. 이제 가장 좀 강력하게 좀 상향하면서 위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화면을 볼까요? 네. 이렇게 보면은 원래는 이제 적색 경보, 출국 맞습니다. 권고였던 지역들이 조정이 된 다음부터는 이제 흑색 경보로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일단은 이란 전역은 아예 진입이 좀 안 되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랍에미리트라든지 그다음에 또 사우디아라비아 여러 지역들이 있습니다. 바레인 같은 인접 국가들이 당초에 이제 그냥 여행주의보였던 것이 이제는 아예 출국을 권고하는 형태로 돼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출국하고 싶어도 항공편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지금 속출하고 맞습니다. 14개 중동 국가의 대한민국 국민만 18,000명이 이제 머물고 있는데 그 중에 4,900여 명이 이제 단기 체류자로 이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교부에서 전세기 통해서 귀국을 조치하기도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모두 다 지금 귀국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네, 현재 재외동포청이 이런 중동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또 맞춤형 전담 창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에 전담 창구 보이시는 아래 전담 창구를 통해서 뭐 심리 상담, 뭐 출입국, 교육, 뭐 돌봄 지원 여러 안내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꼭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동 사태가 또 길어지면서 또 유가도 지금 굉장히 충격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가 대부분 중동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중동 사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 같고요. 네,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배럴당 $100를 돌파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좀 오일 쇼크 조짐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국제유가는 당연히 이제 그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지금 뭐 주유소도 지금 굉장히 난리 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재외 국민들의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경제적인 또 악영향으로 파급이 되면서 사실은 그 지역에 계신 동포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좀 경제 위기로도 번질 조짐 보이고 있어서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죠. 자, 엔트로픽 대신 오픈 AI, 챗GPT 삭제 급증이라는 소식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챗GPT가 왜 삭제하는 거죠? 일단은 미국에서 이제 그 일하는 공습할 때 AI의 도움을 받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쓰였던 모델이 이제 엔트로픽의 클로드라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문제가 있었고 엔트로픽의 내부 개발자들이 또 반발했습니다. 우리 AI가 이제 사람을 해치는 이게 전쟁에 쓰이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틈을 타서 오픈 AI가 이제 미국 국방부하고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제 챗 GPT를 계속 이제 계약 해지하는 구독을 해지하는 사태가 계속 일어난 사실 거죠. AI가 처음 출연할 때 이제 순기능과 역기능 해서 사실은 순기능이야말로 말할 거 없겠죠. 업무 효율을 높이고 또 사람의 손을 덜어주는 또 편리한 도구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사실은 칼도 그렇죠? 범죄에 쓸 수도 있지만 또 요리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AI라는 또 칼이 이렇게 요리에 쓰이는 게 아니라 또 전쟁용 살상 무기에 동원된다 했을 때는 사실 좀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뭐 미국 국방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 표적을 선별하는데 AI가 쓸 때 훨씬 뭐 시간을 단축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겠는데 이걸 이제 잘 이제 정리한 리포트 한 편 이제 보고 가시겠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미국이 이란 공습에 AI를 활용하면서 이번 전쟁은 사상 처음으로 AI가 투입된 전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전쟁마저 AI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각국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인간이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인명살상에서까지 오직 효율적인 방법만을 고르는 AI의 판단이 과연 앞으로 인간이 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이상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3일 미군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작전 단 2시간 30분 걸렸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제거, 개시부터 사망 확인까지 15시간 걸렸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사담 후세인 대통령 생포까지 9달이 걸렸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20여 년 전과 달라진 건 인공지능의 존재. AI가 처음으로 전쟁에 본격 동원된 겁니다. 데이터 분석 기업 펠런티어의 고담은 위성사진과 정찰, 통신 기록을 분석해 이란 군사시설과 은신처를 찾아냈습니다. 엔트로픽의 AI 클로드는 공습 직전까지 수만 가지 시나리오 중 최적의 작전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AI의 표적 추적 속도는 인간의 사고보다 훨씬 빠르다며 과거 며칠 또는 몇 주 걸린 일을 순식간에 하게 됐다는 전문가 평가를 전했습니다. 이어 기계가 심사숙고하고 인간은 승인만 하면서 인지적 외주화, 즉 생각을 기계에 의존하게 될 거란 경고도 전했습니다. AI의 판단으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는 또 다른 논란입니다. 이번 공습 때는 초등학교에 폭탄이 떨어져 어린이를 비롯해 160명이 넘는 민간인이 숨졌습니다. AI가 이 학교도 표적으로 삼았는지 미군은 아직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미네이를 죽이기 위해서 이쪽 민간인을 희생하더라도 여기를 공격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AI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AI의 전쟁 동원을 두고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정작 전쟁에 쓰인 클로드 제작사 엔트로픽은 살상무기 개발에 자신들의 기술을 쓸 수 없다며 미국 정부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반면 중국 언론은 이번 공습을 근거로 중국의 AI 군사기술 자립이 시급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전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런 또 전쟁 국면이 길어지면서 지금 어찌 보면 AI가 처음 출현했을 때 AI가 전쟁에 쓰이는 거 아니야라는 게 좀 너무 먼 미래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갑자기 전쟁이 좀 확전 양상을 띠면서 좀 수단과 방법이 모두 동원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엔트로픽 내부 직원들하고 뭐 구글 그다음에 오픈 AI의 개발자분들도 연대하면서 공개 서한을 이제 올리는 등 이제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AI가 어떻게 쓰일지 또 이거는 인간이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향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좀 기분 좋은 소식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제 기분이 다 좋아집니다. 네. 바로 이 소식이죠. 네, 2년 만에 1000만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 돌파. 네. 이거 보면은 혹시 네. 이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영화 봤습니다. 봤어요? 네, 이게 진짜. 저는 사실은 우리가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은 우리가 세조실록은 좀 믿을 수 없다라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 세조실록에 있는 한두 줄을 2시간의 어떤 서사로 그려낸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여기서 더 얘기하면 안 되겠죠. 또 아직 네, 안 보신 네,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음. 근데 이게 2년 만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극장가 굉장히 어려운 이제 시기를 맞고 있었는데 이 왕과 사는 남자로 인해서 다시 또 극장가가 또 활기를 또 띠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000만에 이어서 사실 지난 주말에는 1100만까지 돌파를 했고요. 네. 아무래도 이 사극이 흥행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또 선입견. 그다음에 더 이상 한국 영화는 희망이 없다라는 어떤 패배주의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일거에 깨뜨린 작품이 아니었나 대부분 싶어요. 뭐 액션이라든지 뭐 대규모 전투 씬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스펙터클로 1000만을 달성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잔잔한 또 사극의 장르로 또 1000만을 또 고지를 넘어선 걸 보면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도.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영화가 또 틈새 시장 제대로 노렸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게 지금 보니까 부모님들이 또 자녀 교육 수요가 있어요. 역사 교육한다고. 역사 교육. 야, 게임 할 거면 이거나 보자. 나랑. 네네. 어차피 또 영화도 자기도 보면 좋고 그래서 가족 단위 관람객도 굉장히 많다고 근데 이게 전해집니다. 극장가에만 또 온기를 퍼뜨린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영화의 배경이 되는 강원 영월군. 그렇죠. 관광객이 또 11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또 이 영화를 보고 감동을 잊지 못해서 또 실제 현장을 또 찾는 분들이 또 관광객으로 또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단종의 유배지였던 영월의 청룡포 이미지인데 여기 이제 지금 리뷰가 달리고 있거든요. 네. 리뷰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리뷰. 네. 리뷰 이거 지아님이 리뷰입니다. 네. 전하, 그곳은 평안하신지요? 막 이런 댓글이 달리면서 네. 영화가 이 감정선을 어떻게 건드렸을 때 어떤 파급을 일으키는지를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영화라는 또 장르가 그냥 단순히 영화 한 편 보는 게 아니라 또 이 컨텐츠, 또 미디어 업계에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대 OTT 때문에 극장가도 상당히 많이 타격을 받았었는데 이번 영화를 계기로 다시 한번 좀 살아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영월에 있는 단종의 능이죠. 능과 또 영화 속의 주인공이 이제 함께 묻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또 많이 찾아서 사진도 찍고 국내 관광도 활성화가 되는 것 지역 같습니다. 경제까지. 네.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의문입니까? 아니, 이거 글로벌 헤드라인인데 이 왕과 사는 남자는 국내 소식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K 컨텐츠는 글로벌 뉴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재해동포 분들이 또 얼마나 궁금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해외로 또 뻗어 나가기를 또 바라보면서 재해동포 분들 한국 오시면 꼭 영화도 좀 챙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문학의 소식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준비한 소식이죠? 네, 맞습니다. 재해동포청 소식부터 이제 글로벌 뉴스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또 이제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또 국내 방송 보시는 이제 동포 여러분도 궁금한 소식이 있으면 이거 좀 자세히 알고 싶다. 이건 또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하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낮에는 완연한 봄의 기운이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근데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춘래
불사춘. 네, 봄이 왔으나 봄이 아직 오지 않았다. 네. 그래서 사실 국제 정세나 어떤 위기 상황 등은 여전히 좀 차가운 겨울 같기만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항상 또 차갑게만 있을 수는 없겠죠. 네, 그럴 때일수록 이제 정신 차리고 네. 어떤 세계의 어떤 소식이라든지 재해동포 쪽 소식도 이제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충주맨 구독하신 분들 네. 거기만 가지 마시고 네. 또 재외동포 리포터 구독도 사실은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은 네. 이 구독을 같이 해야 됩니다. 저 충주맨한테 영상 편지 하나 보내주세요. 네, 주무관님 이제 주무관님은 아니시죠. 하지만 이제 놀라운 돌풍, 그 성공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구독자의 온기라든지 응원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포원 주간 동포 리포트도 한번 좌표 한번 찍어주시면 저희가 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월 둘째 주 주간 동포 리포트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